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을사년의 신금일간 그리고 6개 일주에 대한 운세 강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간이나 일주만 가지고 이 1년의 운을 보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공부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금일간 신금일간 참 매력이 있는 일간이죠. 신금. 신금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일단 색깔이 흰색이네요. 그쵸? 일단은 신금일간은 미남 미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보면. 자, 그렇다.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은, 이 자존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이미 뭐죠? 이 완성된 보석이라는 겁니다. 완성된 보석. 그리고 경금은 우리가 양간인 이 경금은요 열매라고도 하고요 뭐 원석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금은 열매 속에 뭐라고요? 씨앗. 그렇죠? 원석을 잘 다듬은 보석. 그리고 어떤 이 가공되지 않았던 거를 아는 걸 경금이라고 하면 이미 가공이 끝나서 뭔가 좀 날카로운 기물, 뭐 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이 신금일간이에요. 그리고 신금일간들은요, 이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호승심이라고 하죠. 마음이 다른 일간이나 일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을 약간은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낸다든가 무시한다든가 하면요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다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일간이 또 이 신금일간이기도 합니다. 참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다. 자, 매력적인 일주기도 하고, 신금일간들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십상심리를 볼 때요,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는 이게 겁제의 심리가 있어요. 겁제는 뭐죠? 일단은 좀 욕심이 많죠. 지기 싫어하고, 뭔가를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이 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 겁제적인 마음이 있지만, 또 속심리는요, 이게 정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킬 건 지킨다. 나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룰을 지키고, 그쵸? 사회 풍습을 따르고, 직장 조직 생활도 나는 나 혼자 인정해주고 나한테 뭐라고만 안 하면 나는 혼자서 꿋꿋이 나간다 하는 이 정관적인 합리적인 자기 통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이제 신금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금일간이 근데 올해 어땠을까요? 올해 갑진년. 자, 갑진년 천간으로는 이게 정제가 들어와 있고 지지로는 이게 정인인데 정관 이제 정인과 정제라 좀 안정된 이 모습이긴 한데 신금일간은 올해 이 진토에 이게 묘지의 글자를 맞이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뭐랄까 자기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고 답답하고 몸도 좀 아팠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활동적이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 그다음에 공부라든가 이런 쪽에 그쵸 인성에 이렇게 매몰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나는 안정감을 상당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제운이 들어왔고 인성운 들어왔으니까 여자 이성운을 이제 이렇게 맞이했을 텐데 그 이성에 완전히 이제 빠진 거죠. 뭐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좀 침체해야 되는 모습을 본인이 느꼈을 거다. 그래서 이 신금일관 같은 경우는요, 2019, 20, 21년대에 보면
이제 뭔가를 여기 경자년에 이 장생의 기운을 해서 뭔가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시작을 해서 잘 지냈는데, 이 코로나 시절이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생각대로 잘 안 됐을 거고,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해서는 천간에 이렇게 식상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변화와 변동, 이 시기입니다. 왜냐면 이 식신상관은요,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독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계묘년에 여기 지장가들 이제 정제면서 이 천을귀인이 이민년에 들어와서 나름 변화를 꾀해서 나름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뭐 이성적인 관계를 본다면 신금일간 여성분들은 22년, 23년에 이 식신상관은 또 남자인 관성을 극하는 이 모습이니까 뭐 이별이라든가 또 남자친구가 바뀐다든가 또 이혼 뭐 이런 수가 또 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창업이나 진로 변경의 운이 이제 들어와서 뭔가 22년도 작년이죠. 이게 이제 신묘가 절지의 기운으로 뭔가를 끊어내고 다시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운이 도래를 했었을 것이다. 왜냐면 식신상관의 식신의 이 절제이니까 나는 열심히 뭔가를 바꾸고 변화하고 인간관계든 남자관계든 일이든 뭔가 큰 어떤 전환점을 맞이를 했던 해가 2022년 신묘년이었고요. 2023년이죠. 2024년 올해 갑진년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아직 그 2월 3일까지 내년 2월 3일까지가 이제 갑진년 속에 살고 계시는 건데 나는 안정감을 취하려고 했으나 그쵸? 이 진토라고 하는 이 글자에 이 내 나인 신금도 임수가 되고요. 임수도 임묘가 됩니다. 임수는 뭐죠? 금생수 하니까 상관이에요. 나의 활동성과 말빨, 교육성 이런 것들도 왠지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뭐랄까 조금 정적인 겉으로는 엄청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뭔가를 새로 해내려고 엄청 무던히 노력을 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이제 조금 낮추고 하는 어떤 그런 세월을 한 3년 동안 이제 살아오셨는데 올해 을사년을 이제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을사. 그러면 천간으로는 뭐죠? 편재. 지지로는 정관. 그래서 뭔가 이제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천간으로는 자, 바쁘게 금국목으로 편재는요, 이게 역마의 기운도 있습니다. 역마성도 있어서 내가 뭔가를 여러 가지로 바쁘게 이것저것 하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신금은 사화의 정관이면서 요게 이제 12운성으로는 사지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이 분야에 이제 뭔가를 추진하는 운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내년도에.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올해 갑진년보다는. 그리고 이제 3년 운의 운을 보면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보면요. 26년도에는 천간으로 병화가 들어오죠. 이게 병신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틀이나 직장 조직, 남자, 이성 관계와 이렇게 또 합의돼서 어느 정도 나를 빛내주고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지지로는 조금 이제 편관에 이 병지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조금 내가 이제 빛을 찾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조금 이제 지쳐가는 어떤 모습. 그래서 2027년에는 내가 뭔가 새로운 왕관을 쓰고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또 추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하지만 이제는 힘든 시절을 겪고 왔기 때문에 신민은 세지라 이 노련함을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이제 25년, 26년, 27년 살아갈 것이고
28, 29, 30은 이게 제왕 걸럭의 운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천간으로는 인성이 정인편인이 들어오면서 인정도 받고 뭔가 문서나 이런 획득도 하고 합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허나 공부했던 게 결과를 이루어내서 내가 어느 정도 정상에 쓰는 해니까 25, 26, 27에 담금질을 열심히 또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빛나는 28, 29, 30년 이렇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내가 뭔가를 바쁘게 활동적으로 영마적으로 다시 한번 갑진년의 이 우울감과 체력적인 어떤 이 부침을 털어내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한 해로 25년을 여러분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성운도 상당히 괜찮죠. 왜냐면 천간으로는 편제가 들어왔으니까 남자보다는 때 편제는 뭐죠? 뭐 여자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아래로는 정관 또 들어와 있잖아요. 여자분들한테는 나의 뭔가 안정감을 주는 남자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화의 지장간이 자 무경병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자 병신합으로 이 정관과 내가 이제 합을 지지해 있는 암령합을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고요. 이 겁재의 운이 이렇게 들어와니까 그러니까 이 겁재는 뭐죠? 나의 뿌리가 됩니다. 이 지지에 지장간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2024년 갑진년에 내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왠지 이렇게 씨 없는 수박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뭔가 자신감을 찾고 거기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신금일간을 이제 오늘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지장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화라고 하는 이 지지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사화. 자, 사화는 지장간이 무경병이 들어 있습니다. 자, 신금한테 무토는 뭐죠?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 그리고 경금은 겁재. 그리고 병화는 정관. 자, 요 신금일간 기준 이렇고요. 이제 그 12운성을 보는 이 방법 중에 이 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 속의 무토는요, 여러분, 사화 속의 무토는 이게 걸록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화 속의 이 경금은 뭐죠? 자, 경사는 장생. 그리고 자, 사화 속의 이 병화는 뭡니까? 자, 사화 속의 병화는 자, 마찬가지로 병화가 사화를 만나면 걸록의 기운을 맞이하게 되니까 내년도에 신금일간은요. 이 무토나 이 기토 이렇게 무토가 일단 천간에 있다 그러면 걸록, 병화, 그러니까 정관과 정인의 기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쓰인다는 겁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정인은 뭡니까? 공부나 문서, 뭐 업무와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문서 취득이라든가 공부, 자격증 이런 것들 상당히 괜찮고 정관도 걸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이나 조직,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관계도 이제 바르게 괜찮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요건 이제 조금 조심하거나 나의 마음을 좀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이 경금인 겁재는 장생을 하고요. 신금은 사화에서 사지잖아요. 어쨌든 장생과 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생은 시작하는 기운, 그 다음에 후원, 이쁨 받는 기운, 그쵸? 이런 기운이라 뭔가 조금 이제 시작하는 기운인데 신금은 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신적 이 사지는 말 그대로 이게 죽을 살을 쓰는데 그렇다고 뭐 죽었다 그건 아니고 정신적이나 철학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한다. 그리고 뭔가 경쟁의 관계에 있다면
이제 경금 겁재는 장생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는 그러면 맨날 지구 사나요? 너 갑진년에도 힘들었는데 꼭 그렇진 않고 그래도 정관이잖아요. 정관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경쟁 관계에서 내가 꼭 이기려고 하면 힘에 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금일간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25년도에는 경금보다는 조금 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저도 괜찮다. 그쵸? 너무 거기에 상심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 자, 운을 보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12운성 있잖아요. 12운성의 흐름을 이제 보겠습니다. 12운성은요, 어떤 왕세와 강약, 그 다음에 뭐 신체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또 우리가 보는 이제 운을 볼 때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십천간의 기운을 12운성적인 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이 대세의 운이 들어왔습니다. 사화를 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화라는 운을 대입했을 때 십천간, 자,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계라고 하는 십천간을 봤을 때 이 신금일간한테 이제 이 십성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겁니까?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신금일간 때 간목은 뭐죠? 이게 정제. 자, 을목은 이 편제죠. 금금목하니까 병화는 정관, 정화는 편관이 되겠죠. 자, 무토는 정인, 기토는 편인. 자, 경금은 겁재. 자, 신금은 이 비견이 되고요. 금생수, 임수는 상관, 계수는 식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시죠? 이 신금일간을 기준으로 십천간의 이 십성을 한번 따져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 사화라고 하는 이 을사년에 지지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갑목은 사화 위에 어떤 12운성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킹을 해보면 돼요. 갑사는 병지고요. 을사는 목욕지입니다. 병사는 걸록지, 정사는 제왕지, 무사도 걸록지고요. 자, 기사는 화투동법으로 제왕지. 자, 경금 사화는 장생지고요. 신금은 사지, 임사는 절지, 계사는 태지의 기운을 이 십천간이 이런 기운에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보면 병지, 욕지, 로광지, 생사, 절태지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을 볼 때 좀 내년도에 일사년에 강하게 왕세 강약에 이제 왕하고 강하게 작동하는 어떤 신체 정신적으로 활동적으로 좀 잘 쓰이는 어떤 십천간이 어떤 글자고 어떤 십성이냐를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골록지와 제왕지에 이렇게 있는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이 강한 힘을 받고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관, 편관이라는 거는 뭐죠? 직장이나 조직도 되고요. 뭐 여자분들한테는 남자도 되고 해서 이런 직장이나 조직이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쓰이고, 인성, 그쵸? 무토나 기토의 정편인이 로광지로 강하게 쓰인다는 것은 내가 어떤 관인 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합격이라든가 공부, 취직, 그 다음에 뭐 승진 이런 운도 상당히 좋고, 어떤 문서를 취득하는, 문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자격증도 있고요. 뭐 집문서도 있고, 땅 문서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어떤 엄마의 이 파워,
자, 그리고 공부 이론운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신금일가는 내년에 직장이나 조직, 공부, 면허 이런 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체킹해 봐야 될 게 요렇게 비견과 겁자라고 하는 이 기운들이 생지와 사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생지 경금은 장생의 기운을 받고 신금인 나는 또는 비견은 사지의 기운을 받으니 내가 뭔가 시작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경쟁하고 하는 데는 나는 조금 이제 정신적인 분야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그 허허실실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약한 기운은 뭐가 있어요? 약한 기운 여러분. 자, 약한 기운은 이렇게 자, 약한 기운은 임수와 계수, 식신상간이 절태지의 어떤 임하고 있는 겁니다. 식신상간은 나의 어떤 활동이잖아요. 내가 움직이고 하는 어떤, 내가 생하는, 금생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자분들, 이제 자식이,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자녀의 관계성이 사실은, 조금, 절태지니까 강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이나 자녀들한테 큰 기대를 걸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식신상관이 절대제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자꾸 이제 확장하거나 사업하거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확장의 어떤 기운보다는요, 조금, 지켜보고, 조금 이제 이렇게 뭔가를 소극적으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뭔가 변화, 그쵸? 그리고 상관이 이제 절제로, 이 상관이 기운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표현하고 교육하고 했던 어떤 이런 분야에서 변화나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식신이 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식신은 여자분들한테는 이 자식의 의미가 있죠. 식신이 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자식의 잉태의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에 아이가 있다면, 이제 기존에 자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자식이 조금 이제, 태지니까, 그쵸? 태지는 뭐죠? 이 시작의 의미가 있고요. 약간의 불안한, 기운도 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한 해니까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아이가 있는 이제 자식이 있다 그러면 조금 잘 케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편제가 병지나 욕지니까 이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목욕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제가 목욕지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 호기롭게 어떤 나를 꾸미기 위한 어떤 치장, 사치,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돈을 좀 큰 돈을 이제 과감하게 쓰시겠다, 쓸 수 있는 어떤 운이다라고 하고 편제라고 하는 이 사업자금이잖아요. 사업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거를 안정감보다는 조금 불안한 어떤 그 돈이 흐르고 나가는 게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주식을 한다든가 또는 뭐 코인을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등락폭이 상당히 커서 일희일비 하루하루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제라고 하는 안정적인 자금은 이 병지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돈이 안정적인 돈이라 이런 것들이 조금 아프다. 병지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봉급 통장에 들어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어떤 헛헛함,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편제가 욕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 애인하고의 관계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요. 애인한테 큰 돈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남자분들한테 정제가 병지니까 말 그대로 내 와이프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케어를 잘 해주시고 건강검진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12운성 그래서 일주별로 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기본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이 들어오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주 원국과 대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12운성은 이런 식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12신살 있잖아요. 12신살 12신살도 운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소스 양념 쪽으로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은 이제 12신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연지 기준으로 많이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일지 기준, 그 다음에 일간 기준으로도 이제 12신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연지 기준 이게 뭐죠? 이게 띠를 가지고 12신살을 보는데 말 그대로 이 연지 띠는요 큰 어떤 내가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기운, 조상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고 하지만 요즘은요 핵가족 시대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회니까 일지를 또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간 기준으로 12운성과 함께 12신살 기운을 같이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은요 음간이니까 지지에 일주를 이룰 수 있는 글자가 6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해묘미, 사유축, 그래서 신의 일주, 신묘일주, 신미일주, 그 다음에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 이게 6개 일주만 존재를 하는 거죠. 일지 기준으로 12신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자 공교롭게 해묘미라고 하는 이 해묘미는 뭐죠? 이게 목에 삼합의 글자랑 이렇게 또 같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목의 삼합이고요. 이 12신살도 지지의 글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는 뭐죠? 이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삼합, 경금삼합에 이제 장생지의 글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하고 금은 서로 반대 기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묘, 그러니까 신의 일주, 신묘일주, 신미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사화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역마살로 작동을 합니다. 역마살. 그러니까 이게 역마살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이 사해는 뭐죠? 이게 충. 묘사는 격각. 해미도 격각. 그러니까 충이나 격각은 변화와 변동, 이동을 뜻합니다. 거기에 12신살까지 역마살로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동, 변화, 인간관계의 이별, 또 새로운 만남, 그 다음에 충이니까 이게 또 어떤 사고, 수술, 수로도 이게 작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바쁘다, 비지하다, 바쁘게 어떤 지낼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 그쵸? 또는 띠가 만약에 뱀띠라든가 닭띠라든가 소띠 이런 분들, 이건 금의 삼합이잖아요. 금의 삼합이니까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장화해서 이게 지살로 들어옵니다. 지살. 지살도 역마살과 마찬가지로 이게 변화, 이동을 뜻하는데 역마살하고의 차이점은요. 지살은 우리가 12운성으로 장생지랑 짝입니다. 장생이니까 이게 빨빨거리고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 다음에 꼬마애가 막 돌아다니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시작,
그다음에 홍보 쪽으로 내가 변화가 바쁘게 움직이겠구나. 어쨌든 신해, 신묘, 신미라든가 신사, 그다음에 뭐 신유 이런 어떤 모습은 또 이렇게 보면 이 사화가 또 사화의 기운으로 같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화는 이게 또 뱀이잖아, 뱀. 뱀이고 아주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쵸? 소리도 없이 움직이고 또 사화는 이게 빛이잖아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금은요 이렇게 또 사유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과 이 비견이 합을 해서 뭔가에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확장이 됩니다. 확장. 사업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확장.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어떤 업무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변화나 이동, 자리를 옮긴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간다든가 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자, 축토가 있다면 사축으로 이렇게 또 금의 어떤 모습을 띠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이 신축이라고 하는 이 편인의 글자와 정관 글자로 인해서 이 나를 키워가는 거죠. 사축은 어차피 금의 삼합으로, 왕지가 빠진 삼합으로 내가 뭔가 뿌리를 내리고 나의 어떤 이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변화나 변동을 꾀할 수밖에 없는 이 지살적인 작동. 그래서 변화나 이동, 확장운이 같이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신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6개 일주를 핵심적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자, 신해일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해일주. 자, 신해일주는 상당히 매력적인 일주입니다. 신금일간 자체가 아까 뭐랬죠? 보석이고 좀 날카로움, 예민함, 그쵸? 어떤 그런 이미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어떤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모습인데 거기에 해수라고 하는 이제 수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로서 신금을 닦아주니까 우리가 이걸 도세주옥이라고 합니다. 도세주옥. 그쵸? 보석을 물로 닦아줘서 더 빛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지지로 상관을 깔고 있습니다. 상관은 뭡니까? 나의 어떤 말빨, 그쵸? 오지랖, 맞는 거 맞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나의 여러 가지 교육성,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게 또 목욕의 기운을 같이 깔고 있다는 거예요. 신금이. 그쵸? 신의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물로 닦아내고 하니까 엄청 섹시합니다. 성적으로도, 그리고 나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거침이 없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일지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정관을 정면으로 극하는 글자가 상관이잖아요. 배우자의 상관경관이 있다 보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능력도 있고요, 교육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외롭다라고 볼 수 있고, 신의 일주 여성분들은 이제 식신상관은 또 뭐죠? 자식이잖아요. 자녀의 어떤 육친관계인데,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생기면 안 그래도 이제 상관적인 기질이 있었는데 남편을 약간 등한시한다. 그쵸? 등한시하니까 외롭다. 그리고 득자부별이라고 해서 한자용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을 얻으면 지아비부와 이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고란살이라고도 하는데 안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주만 봤을 때는 아, 이런 어떤 성격적인 성향적인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볼 수 있는데, 2025년도에 보기 전에 2024년도가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다른 일주보다 좀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토랑 이 해수랑 만나면 이 진해 원진 귀문에 임묘까지 시키니 돌아버리겠다. 그쵸? 배우자 관계도 조금 쉽지 않고 의심도 되고 뭐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을사년을 맞이를 딱
했다 한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뭐죠? 이렇게 사해 충을 한다는 겁니다. 일지하고. 그리고 충이면서 이제 요게 역마살로 들어오죠. 어쨌든 이 일지 배우자궁이죠. 일지는 배우자궁. 충을 한다. 변화 변동이 있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맷으로 들어가고요. 바빠지겠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천간으로는 이렇게 편재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편재는 뭡니까? 금극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재물이 들어왔네가 아니고 재물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좀 부리고 하려고 하는 운이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간지 자체를 보면요, 이 편재가 나한테는 이제 이 신금일간한테는 정관의 사지지만 이 편재는 자체적으로 목욕지 위에 올라와 있는 이 편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돈? 약간 불안한 돈. 불안한 돈. 하늘에 떠다니는 돈을 내가 열심히 또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분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직장이나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은 어떨까? 일단은 내가 열심히 활동하겠다. 그쵸? 열심히 하고 편재가 들어와서 정관적인 어떤 모습에 또 안정감을 이제 찾는데 직장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은 바빠진다. 그쵸? 그리고 이동, 부서, 어떤 이런 변화가 상당히 있어지겠죠. 그리고 일도 많아진다. 그쵸? 일도 많아진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또 받습니다. 편재라고 하는 불안한 돈이지만 편재는 뭡니까? 보너스를 또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그리고 해외 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직장이나 조직에 해외 어떤 외국 회사라든가 내가 해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기본적으로 신해 일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여행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해외여행 한번 다니셔도 나쁘지 않아요. 사업이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편재 상관생재를 하니까 그쵸? 상관생재 재생관해서 사업 장사 안정감 이고 소득 증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역마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바빠집니다. 바빠다. 거래가 많아진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 있는 어떤 해외에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해외에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 그쪽이랑 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인터넷 해수는 또 이게 병화니까 이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사업을 확장을 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학생이나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성을 극하니까 내가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 취준생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이 재미잖아요, 재미. 편재는 내가 재미를 쫓는다. 그러면 인성을 극하니까 공부를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어떤 목표감으로 이 방향을 전환을 해서 상관생재를 하려고 하면 이게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이 편재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그 운이 이제 나눠지고요. 괜히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 같은 경우 내 병신합을 하면서 남자에 관심 갖고 을목에 편재 여자에 관심 갖고 하면 이성의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한 해인데 이것을 나의 어떤 틀을 이루고 상관생재에 재생관하는 어떤 모습으로 합격 취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마음먹기 이제 달려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 뭐 고3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좋은 운이 들어왔다. 그쵸? 재생관에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목표감을 갖고 외우고 해서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내가 이 관성을 얻을 수도 있다. 그쵸? 하지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쓰면 떨어진다. 이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연애 애정사 같은 경우는 좋다. 좋다라기보다는 있다라고 얘기하죠. 애정사가 있다. 왜냐면 어떤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인 모습이고, 또 이렇게 천간으로는 편재,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편재는 남자한테는 어떤 애인 같은 목욕지를 깔고 있는 애이니까 이쁜 어떤 을목의 어린 여자친구가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자분들한테는 정관운이 들어오죠. 정관운이 들어오는데, 이 정관하고 이 상관하고 상관경관을 내가 치니까 남자가 들어오긴 하는데 내가 남자를 자꾸 바꾸려고 해. 그쵸? 그러니까 변화, 변동, 이별과 새로운 만남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되겠다. 그쵸? 남녀 모두.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들어오는 남자를 너무 내 성향과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이거를 좀 극복을 하려면 이게 사해충 이렇게 들어오면 헤어지나요? 이별하나요? 물론 그동안 지내왔던 가정이 갑진년이 진의 원진의 결과로서 사해충으로 이별이나 이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극적인 변화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여행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해충, 일단은 생지의 충이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일어나는 모습이니까 이게 어떤 교통사고 인자로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최대한 방어운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일주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묘일주입니다. 자, 신묘일주는 이 편재의 절지를 가지고 있는 일주라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 일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 시기적으로 보면 이 중년의 시기에 절지라고 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업하시든지 뭔 하시든 분들은 한 번에 이 고비, 변화, 그 다음에 리셋, 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묘일주,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어떤 이 이별, 변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어떤 운이 또 중년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신금이 뿌리가 없잖아요. 절지니까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다. 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안정감이 약하다. 뭔가 이제 배우자가 나를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 일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주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건 인연법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묘일주의 운을 볼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일지에 깔려 있잖아요. 묘의 지장간이 뭐죠? 이 갑을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을목이 이렇게 그대로 천간으로 투간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일지는 뭐죠? 내 몸, 그 다음에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꿈꾸고 있는 거, 그쵸? 내가 염원하는 거, 한 것이 내년도에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데 그게 좋게나 드러나냐 나쁘게 드러나냐 그건 이제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되고, 어쨌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아팠다, 편관의 절지다, 그쵸? 그것은 뭐 수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문제, 묘는 또 파살이잖아요. 파살. 그래서 이 뭔가 깨지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수술수가 올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나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 편제로 을목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든가 활동을 안 하고 있던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이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제니까 어쨌든 편제는 이 역마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움직임, 사업성, 그다음에 재미, 를 이제 쫓는 모습인데,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신금도 그렇고 묘도 그렇고 둘 다 이게 현침의 글자입니다. 현침살의 글자. 좀 날카롭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기술 이런 것들을, 그쵸? 이 편제의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만 있던 거를 내년에 드러내서 내가 좀 활동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에만 품고 있던 여자를, 편제적인 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랑 또 이렇게 만나서 이제 드러나는, 누가 봐도 나 여자친구 생겼어, 내가 평소에 꿈꾸던 이상형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되고, 편제라고 해서 꼭 여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국 일지에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파릇파릇한 좀 남자, 그쵸? 배우자국에 있으니까 그런 남자를 또 만나서 바쁘게 또 연애도 하는 운이 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묘하고 사는요, 여기에 격각의 관계입니다. 격각. 묘는 해묘미 목의 왕지고, 사는 사유축 금의 생지니까 서로 목금이 서로 코드가 안 맞아서 격각의 운이 들어온다. 이건 격각은 뭡니까? 일단은 이동이고 변화인데, 그 과정이 좀 답답하게 내가 생각한 만큼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요 재생관하는 어떤 글자에 이 일지에 묘가 또 작동을 하니 열심히 활동한다. 재생관. 그런데 이 지장간을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묘에 있는 요 갑을하고요, 사에 있는 지장간 무경병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여기도 을경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을경합을 하고 있고, 묘사 격각이니까 어쨌든 배우자궁에 비밀스러운 연애사,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암합으로. 그렇죠? 그래서 분야별로, 신문별로 조금 핵심적인 걸 체크해 보면, 직장이나 회사 조직 다니시는 어떤 분들은 묘사 격각이니까 부서 이동, 부서나 회사를 이동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바빠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았던 이때까지 프로젝트나 사업 투자하고 했던 것들이 결과를 드러내서 결과를 맛볼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그게 나의 관을 또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편재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돈 많이 번다. 장사하시는 분들 정관, 묘 들어와서 상관, 이제 재생관 하니까 돈 많이 이제 벌긴 하는데, 많이 버는데 뭐랄까, 뭔가 바로 수금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 경우가 좀 있겠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빠지긴 한다. 그렇죠? 관이라고 하는 손님줄이 되니까 손님도 많아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와 정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요즘은 인터넷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하고도 좀 팔로를 개척을 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장사나 이 사업 수완을 좀 늘려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나 취준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편제라고 하는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재미를 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래왔던 이상형의 이성이나 특히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 편제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공부보다는 여학생, 여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어떤 운입니다. 그리고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재생관 하잖아요. 내가 남자한테 잘해주고 싶어. 이렇게 이 편제 재생관을 쓰면 학생이나 취준생 이런 분들은 어렵다. 하지만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을 내 현실, 목표, 이제 능력, 암기, 능력으로 이렇게 쓰면 합격한다. 그래서 제가 뭐 전 합격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운은 상당히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떤 줄타기 하는 운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반응을 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나 취준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지로 안정된 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학생은 학교에 들어가고 취준생은 회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한 데 관심 갖지 말고 25년 조금만 노력하고 하게 되면 나한테 큰 내가 뜻하고 있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노력하시기 바라고. 연애 애정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변화와 변동이 있다. 그리고 장거리 연애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혼자 같은 경우는 그냥 불륜 관계가 또 형성될 수도 있어요. 안명합을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뭐 꼭 기혼자 아니 미혼자라도 그쵸? 배우자궁에 변화 변동이 있겠다. 또 이게 뭐 장거리 연애로 이렇게 또 하게 되면 기혼법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편제와 정관운이니까 연애 애정사가 생깁니다. 생겨요. 저 애인 없는데요. 남자친구 없는데요. 여자친구 없는데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깁니다. 생기니까 어쨌든 변화 변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합을 한 을경합 암합이 있으니까 좀 치밀하게 조심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요. 신묘일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미일주입니다. 신미일주. 신미일주는 이게 편인의 쇠지를 깔고 있습니다. 예민하기도 하고요. 촉이 상당히 좋습니다. 촉이 상당히 좋아. 그리고 편인의 어떤 이 의심,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쇠지의 노련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글자 전부 다 현침이라는 거죠. 현침의 글자. 신밀주 갖고 계신 뭐 배우자가 신밀주다 그러면 좀 잘 맞춰줘야 돼요. 예민하고 그리고 예지 능력도 있고요. 상당히 이게 촉이 상당히 밝아서 좀 뭐 배우자 몰래 다른 거를 뭐 도모하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알아채려 버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밀주 같은 경우 이제 특징적으로 딱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미토라고 하는 이 편인 속에 미에 정을기라고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이 편제가 품고 있습니다. 미토 속에 편인 속에 감추고 있던 을목의 편제의 존재가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난다. 앞에 신묘일주 같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감추고 있던 나의 이 편인 속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 일지는 뭡니까? 내 몸, 그렇죠? 그다음에 배우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격,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토라고 하는 이 이제 편인의 일지에 있는 을목이 천간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이 편대적인 어떤 생각, 문제, 이벤트가 발생해서 남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 좋다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배우자의 문제, 내가 숨기고 있던 배우자의 문제, 편재가 드러난다. 그러고 하는 것은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기혼자든 미혼자든 그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편인속이 가지고 있던 생각, 아이디어, 자격증을 안 쓰고 있던 거, 장롱면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꺼내서 내가 돈벌이,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걸로 내년도에 조금 활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편재운이 신금한테는 들어왔으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일단은 돈을 쫓는다. 돈에 관심 갖고 돈을 쫓게 된다. 그리고 재생관하니까 돈을 쫓아서 뭔가 정관적인 사지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만약에 다른 요 글자에 오화가 있다라고 하면, 오화가 먼저 없다면 요 3위는 격각이고요. 오화가 있다고 하면 오화는 이게 화의 방합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격각은요, 어쨌든 이 화의 기운이긴 한데, 미토는 따져보면 해묘미 목의 이 묘지고요. 사는 사유 즉 금의 생재입니다. 목과 금은 서로 성질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 오가 없으면 격각은 말 그대로 변화, 이동,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빨리빨리 내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지연, 답답, 코드가 다르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근데 오화가 있으면 사오미 화의 방합을 이루니까 이 화는 뭐죠? 이 관성입니다. 관성. 오가 있으면 어떤 이 관성의 기운이 세진다는 겁니다. 방합적으로. 그래서 뭔가 확장이나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가족의 사업이라든가, 그쵸? 동창,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생긴다. 어떤 사업을 해도 가족이나 동창,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하고 사에도요, 이 사에 있는 지장간, 무, 경, 병이 있잖아요. 을경합을 또 3위는 을경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합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신금한테는 이 겁재잖아. 겁재와 편재가 이렇게 암합을 하니 신밀주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겁재가 들어와서 내 배우자 을목과 이렇게 또 암합을 하니까 몰래 한 사랑을 또 할 수 있겠구나. 남자든 여자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뭐 불륜을 조장하거나 조용한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사주를 볼 때 이런 암합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직장, 회사, 조직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모습이냐? 어쨌든 이 편재와 정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쁘게 일해서 회사에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편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을 통해서 회사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아무튼 괜찮다. 바쁘다. 그리고 이제 관인 소통을 또 하니까 승진, 진급, 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상당히 긍정적이다. 선생님 뭐 다 좋다고 하시네요. 아니, 좋게 보이니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벌이를 이렇게 이제 편제로 나타내니까 여기 있잖아요.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뭔가 획기적인 일을 또 이렇게 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편제, 상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인테리어, 목욕지의 편제니까 인테리어를 꾸며서 내가 이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사오미, 그러니까 이게 가족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오가 있으면. 으로 이제 키워가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미토 사화, 이 사화라고 하는 이 격각의 기운이니까 해외, 인터넷 사업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라도 나쁘지 않겠다. 자, 학생이나 취준생은 일단은 합격을 목표로 하잖아요. 합격. 학교에 합격을 하든 직장에 합격을 하든, 그런데 일단은 재생 관 하니까 열심히 해서 관을 생하는 모습이라 상당히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재성을, 편제를 재미나 내가 좋아하는 거, 편제는 기본적으로 제극인을 하잖아요. 제극인을 극합니다. 인성은 공부, 참을성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참고 내가 목표감을 가지고 정관의 모습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취준생, 학생들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 편제를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성 있고 좋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연애 애정사 있다. 기본적으로 편제와 정관이 들어와 있으니 남녀 모두 애정사가 있는데 일단은 이 암명합, 암합이죠. 을경합, 그다음 여기도 을경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복잡하다. 변화 있겠다. 격각의 모습을 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까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주변에 있는 이 남자를 만날 확률이 좀 높겠다. 그렇죠? 방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이 을경합, 편자와 이렇게 겁자랑 합을 하니까 이 비밀사 또 있겠다. 뭐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말고 뭐 내가 그렇다면 좀 조심하면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밀주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신사일주입니다. 신사일주. 신사일주 탁 하면 제가 볼 때는 바른생활 이 딱 떠오릅니다. 신금일간,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관적인 자기틀이 상당히 강한 어떤 일주고 지기 싫어하는 겁재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의 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정관의 사지죠. 정관의 사지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자기틀이 확고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충만한 어떤 일주가 신사일주입니다. 사의 지장간이 무경병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지장간 무경병, 그리고 이 정관 겁재 정인 이렇게 병신합으로 정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이 좀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명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일간과 지지장간과 안명합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그 애정이 있어서 약간 집착하는 모습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신사일주한테 이제 을사년이 왔어요. 2025년 을사년이 온다. 그러면 사화가 있는데 사화가 또 들어왔네. 이렇게 사사, 그리고 뭐 병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내가 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들어왔다. 그럼 정관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정관의 어떤 틀, 근데 기존에 있던 정관하고 새로운 정관이 운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나 조직의 어떤 새로운 이직이라든가 새로운 회사 뭐 이런 환경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남자, 내가 원래 남자 있었는데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가 또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이제 폭은 넓습니다. 그리고 천간으로 이렇게 편제가 들어와서 재생관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편제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신사일주도 이렇게 상관생제를 이렇게 또 하고 상관생제를 합니다. 이 재성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열심히 바쁘게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어떤 그런 이 모습이기 때문에 신사일주 내년에 열심히 어떤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회사나 조직 또 이런 새로운 어떤 나의 틀을 또 새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변화를 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사일주는 직장,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이 갑진년에 진사지망의 해를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게 지망이면서 이 묘지의 기운이니까 상당히 답답함이, 활동적으로 내가 하고자 해도 왠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일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을사년을 맞이하면 그게 좀 풀려서 좀 활동적이긴 하는데 직장, 회사, 조직 이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직, 새로운 사화가 들어와서 다른 직장을 해볼까, 다른 직장 가서 또 이게 이제 스카웃 그래서 보너스를 받고 스카웃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면 을사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다. 그렇죠? 일단은 제 편제가 들어와서 상관생제하니까 내 회사 조직을 키워주고 수익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아이템도 내가 여러 가지 꾸며서 손님이나 어떤 그런 성과 결과가 좀 공고히 되는 어떤 모습으로 잘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나 취준생 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회사 조직, 이 바른생활 사나이 사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이다. 다만 이 편재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성을 생할 수도 있고요, 이 재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은 합격, 문서, 공부인데 내가 재미를 쫓고 하다 보면 이 상관생제를 하지 않고, 그렇죠? 이 재생관을 하지 않고 이 재극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나 나의 어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현재의 재미와 이런 것들을 쫓지 않고 내가 꿈꾸는 회사, 조직, 학교를 꿈꾼다면 합격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언을 주변에 학생이나 취준생한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연애 애정사도 동한다. 편제는 남자한테는 애인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욕지에 있는 편제 애인이니까 이쁜 연하의 파릇파릇한 을목 같은 그런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정관이 또 이렇게 들어오잖아. 여자분들한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남자가 운이 들어와서 괜찮은 어떤 연애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이성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사일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진년 진사지망을 이제 해서 그물에서 풀려나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 활동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화가 있는 게 지살이잖아요. 지살, 12신살로 지살은 뭐 이동, 변화, 시작,
새로운 이성, 새로운 회사 뭐 이런 것들과 시작, 조직 변화가 있고 사화는 또 이게 생기니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과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준비해서 그쵸? 내년에 이제 한 여름 정도에 활동하면 추진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사일주 응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유일주입니다. 신유일주. 신유. 이 간요지동. 간요지동이면서 이 신유는요, 또 이 3대 고집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3대 고집. 을묘, 임자, 신유. 이미 이 신유일주 분들이요, 상당히 순수해요. 생각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겉바 속촉이 아니죠.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게 아니라 겉도 촉촉하면 속도 촉촉하고 겉이 바삭하면 속도 바삭해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상당히 높죠.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이제 신유일주고 비견의 걸록 허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배우자와의 어떤 마찰이 어쩔 수 없는 어떤 모습입니다. 홍엽이니까 상당히 매력을 또 가지고 있는 일주인데 미남 미녀가 많죠. 신유일주. 그렇죠? 자, 그런 신유일주한테 을사년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일단 딱 보면 어떤 걸 먼저 봐야 될까. 천간으로는 편제가 들어오는구나. 편제라고 하는 것은 역마의 어떤 성질도 갖고 있고요. 을목은 또 세잖아요. 바빠지겠구나. 왔다 갔다 하겠구나. 자, 지지적인 이 신금일간한테 이 사화는 정관의 사주입니다. 안정감을 도모를 하겠구나. 내가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이유는 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관이니까 회사나 조직, 여자한테는 남자. 그렇죠? 이 편제는 또 남자한테는 여자 운이 들어오니 회사나 조직, 이성 어떤 안정감을 상당히 취하는 모습인데 일지는 사유합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유합으로 금의 삼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사주에서 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삼합이 이루어지면은요, 이 삼합은 뭡니까? 이 특히 유금이 이렇게 월지에 있거나 축까지 있으면 사유축이 완전히 이제 짜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회사나 일, 조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에는 뭐가 있나요? 이동, 그렇죠? 부서 이동이든 회사 이동이든 그리고 승진, 확장의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조직에 이 계신 분들은 올해 갑진년 진유합으로 이제 묶여있던 어떤 것들이 좀 풀려서 이게 변화, 부서 이동, 이직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요. 이게 나의 어떤 변화를 확장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회사나 이 조직 일터가 확장된다. 안 그래도 이제 신유일주 자기 의지도 강하고 간요지동 일주라 그런 모습인데 사화의 무경병 이렇게 병신합을 또 지장간으로 하면서 이 겁재와의 어떤 관계 있잖아요. 사업 장사. 그러니까 겁재랑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게 동업 경쟁의 관계로서 확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생이나 취준생은 정관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확장을 하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나의 추진력을 가지고 사유합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 재생관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제극인의 모습도 있지만 재생간을 내가 추진을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합격의 인자가 합격의 운이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야 돼. 노를 열심히 저어라.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하잖아요. 내년도에 이 재생 관운이 들어왔으니까 학생이나 취준생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유합으로 내가 이렇게 합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일자리 조직 변화가 이동특징 확장 합격 운동한다. 연애 애정사도 이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비견과 합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이게 이제 일을 통해서 애정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허즈밴드, 남편, 이런 모습으로 애정사가 동할 수 있다는 거. 일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재생 관하니까 여자분들한테는 또 남자한테 잘해요. 새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일하면서 만나는 남자, 그렇죠? 회사 뭐 동호회라든가 뭐 이런 모습으로 일하면서 애정사가 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인이 잘 컨트롤하고 조정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없으면 회사, 직장, 조직, 동료, 그다음에 사내 연애 이런 것들도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내년에 추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축일주입니다. 신축일주. 자, 신축일주는 이 축토라고 하는 축의 지장간이 개신기잖아요. 자, 이 식신과 그쵸? 이 비견과 편연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양지에 어떤 이 기운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예민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예민합니다. 편인을 갖고 있으니까 의심도 많아. 그렇죠? 그리고 조금 냉철한 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내가 일 추진하는 거에는 그렇죠. 이 또 열심히 추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 신축일주한테 이 2025년 을사년이 왔다. 그러면 일단 먼저 딱 볼게 지지로 사축 합이 이루어지네. 사축 유금이 이렇게 만약에 사주 어딘가에 들어 있다면 사유축 금의 삼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유가 없어도 사하고 축은요 암합으로도 엄청난 합을 하고 있어요. 써볼까요? 사화는 무경병 지장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게합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병신합을 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암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끈끈하게 이 사축이 합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로 이제 관인 소통을 또 하고 하니 이 금의 어떤 나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금은 나의 뿌리가 되는 삼합이잖아요. 양인의 어떤 그 비견겁제의 합을 상당히 키워가는 모습이다. 확장이다. 내 세를 키워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직장이나 회사 조직에서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 자격증 이런 것들이 가지고 이제 이 편대적인 쪽으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재생 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다. 열심히. 그리고 사축합이라고 하는 어떤 이 암합을 통해서 회사 조직이 확장하는데 내가 기여한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새로운 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인 소통이 또 지지로 되니까 승진의 운도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 편제가 들어왔으니까 사업자금이 동한다. 근데 약간의 목욕지 위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러지만 잘 된다. 바쁘게. 그리고 인테리어를 새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금의 삼합이니까 나의 어떤 근간이 되는 금을 이루는 사업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확장도 괜찮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크게 확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학생이나 취준생 같은 경우도요, 관인 소통되면서 재생 관하니까 합격은 일단은 좋다. 하지만 좋다고 공부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나의 발전, 삼합의 어떤 이 확장의 운을 이루도록 열심히 하면 합격운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애 애정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편제와 정관이 이렇게 운으로 천간지대로 들어오니까 남녀 모두 애정사가 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편인에, 그쵸? 여기에는 또 병신합을 또 이렇게 하죠. 병신합을 또 하고 하니까 어쨌든 남녀 운이 동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청춘 남녀들은 새로운 이성 친구가 생기고 기혼자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히 이렇게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사주적으로 운으로 볼 때, 그래서 불륜이 좋다 나쁘다 뭐 도덕적으로나 뭐 이렇게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나쁘죠. 근데 사주적으로 볼 때는요, 이성운 뭐 육합 뭐 이렇게 끌리고 편제 정관 들어와서 암합하고 하니까 그거를 저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여기서 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 아니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읊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신금일간 하고 신금일주 6개 일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뭐 사주 전체적인 8글자와 대운을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잘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조금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일주 일간을 가지고 운을 보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선별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